마켓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석유를 지금 채취하고 있는 그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요, 주말 사이에 더 확산이 되면서 유가가 $100 선을 돌파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작 전에 WTI의 선물 지수를 봤는데요, $11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현물 시장에서는 107.54달러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111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요. 브렌트유 역시나 107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세를 예측하는 선물 지수 역시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간밤에는 120달러 근처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11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된 뒤에 주간 상승률이 지금 한 36%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36%라는 숫자는요. 1980년대 이후에 최대 상승폭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일 쇼크가 또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장 큰 건요.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량이 통과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고요. 핵심 해상 통로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란과 맞닿아 있는 그 해상 통로인데 지금 공습 이후에 유조선의 통행량이 90%가량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거의 주차장급으로 많은 배들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선박이 9건이 공격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사상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란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주요 걸프 국가라던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에너지 시설을 좀 공격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단순히 군사 충돌을 넘어서 경제 기반을 타격하는 그러한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을 맨 처음 공격한 게 이스라엘과 미국이었는데 트럼프가 유가적인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유 시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되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지금 석유를 채취를 하더라도 이것을 보낼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중동 산유국에서 감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의 수출량만 보더라도 333만 배럴에서 80만 배럴로 급감을 했고 사실상 수출을 지금 멈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러한 우려감, 이라크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 역시나 지금 산출량 자체를 줄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더해지면서 공포감으로 인해 유가가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유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150달러까지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호르무즈 상황이 더 지속되고 악화가 된다면 2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100달러가량으로 유지가 됐을 때 글로벌 CPI, 물가는요. 0.7%포인트 상승하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감소하게 되는데 200달러가 되게 된다면 물가는 더 상승하고 그리고 세계 성장률은 더 낮아지게 되겠죠.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CSIS 같은 경우에 현재 하루에 2천만 배럴의 공급 차질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요. 주말 사이에 들려온 모즈타바 하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상 세습 권력의 등장이다라고 시장에선 평가를 하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한 이 사람이 모즈타파 하메네이고요. 이란의 헌법기구의 전문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출이 된 이란의 세 번째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알리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가장 먼저 사살을 한 최고 지도자였죠. 그 사람의 차남이고요. 56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혁명수비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마쿠 실세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을 하던 사람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미 강경파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였던 알리 하메네이보다도 훨씬 더 미국의 적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왜 이 사람이 선출된 게 상징적이냐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공화국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습해서 권력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세습을 한 권력이 탄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미국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더 부정적으로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선출된 다음에 혁명수비대에서는 완전한 복종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보수장인 알리 리라제니도 즉각적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멘 후티 반군에서도 환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과 정권, 예멘 후티 반군이나 혁명수비대와 같은 대리 세력이 더 결속력이 강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더 길게 이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1,498원 이상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금액은 금융 이후의 최고 수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2월 17일 대비 주요 통화국들의 절상과 절하를 환율을 보게 됐을 때요.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 중국이 그래도 가장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도 0.7%가량의 하락이지만 우리나라가 1% 넘게 2%에 가까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 원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릴까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자산들이 지금 안전자산이라 평가받고 있는 달러로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원화의 약세가 더 크게 발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제일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게 또 외국인의 매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UBS에서는 코스피 7,300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유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지만 코스피 7,000포인트의 전망은 지금 바꾸지 않은 모습입니다. 낙관론의 근거를 보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듯 하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고 또 여기다가 정부에서 증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의 충격이 끝나고 나면 실적을 바로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나서 빠르게 V자 형태로 반등을 하는 것보다는 횡보세를 좀 펼쳐지다가 조금 더 급격한 J커브형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요 통화국에서는 금리에 대한 인하 사이클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또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증시가 하락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유가의 급등이 그치게 된다면 지금 높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건데 한두 달 이상으로 만약에 유가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기의 성장률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의 강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유가의 수치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